네, 달달한 10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도 힘차게 전략 세워보도록 할게요. 달달한 포인트 체크하시죠. 네, 오늘 달달한 포인트 BOJ 긴축 경계령 왜 하필 지금이니 경기 연착륙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고 어제 미국의 GDP도 견조한 지표를 발표했는데 자, 일본 은행 측에서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한 상한선을 더 높인다면 국채 금리 시장이 흔들리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하방에 대해서 좀 강한 압박을 받을 걸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희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 이후 잠잠할 줄 알았던 시장에 일본이 돌을 던졌죠. 미국의 2분기 GDP 추정치 2.4%로 나타났고요.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시면요, 22.1만 건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6월 내구재 주문은 보잉 영향으로 4.7%나 급증을 했고요. 운송 부문을 제외한 근원 내구재 주문 또한 전달 대비 0.6%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발표하는 잠정주택 판매 또한 전달 대비 0.3% 상승하면서 주택 침체가 끝났음을 알렸고요. 자, 어제도 모든 매크로 데이터들이 골디락스를 지지하면서 기분 좋은 상승을 보이던 뉴욕 3대 지수. 미국 시간으로 오후 1시경이죠. 일본에서 날아온 소식이 채권 시장을 뒤흔들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며칠 전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서 일본이 YCC를 고소할 것이라고 본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전일 니케이가 일본 중앙은행이 오늘 열리는 일본의 통화정책회의에서 YCC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본의 채권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일본의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면 미국의 채권 시장의 가장 큰 손인 일본의 자금이 일정 부분 일본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재무부가 대량의 채권을 찍어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자금이 이탈된다라면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엔달러 환율이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는 15bp나 급등을 하면서 10년물 채권 금리가 다시 4%대로 진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채권 금리 상승을 견디지 못한 시장은 급락하면서 결국 하락 마감을 했죠.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일 국내 지수는요, 전일 뉴욕 증시 영향과 2차 전지 섹터의 영향으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를 보신다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지만요, 개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코스닥은 그동안 낙폭을 키웠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 또한 2차 전지 관련주들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대형주들의 반등 영향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차트를 보시면 자이글이라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이글이 2차 전지 대장으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 뒤를 따라서 이렌텍, 그리고 우신 시스템, DNT, 그리고 3연상을 갔던 LS 네트워크스가 갭을 윗꼬리를 길게 달고 시가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도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대장으로 보신다면 대봉 LS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신규 상장주죠. 어제 상장한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또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뒤를 따라서 신풍제약 우선주, 신풍제약 이선주 같은 경우 갭을 크게 띄우고 시가를 완전히 이탈한 장대 음봉을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카나리아 바이오, 티움 바이오, 그리고 GW 바이텍과 같은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AI 섹터에서도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니너스를 대장으로 해서 지니너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딥노이드,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 코난 테크놀로지가
테마를 형성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디스플레이 업종을 보신다면 HB 솔루션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8월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가 있죠. 이와 관련해서 페라이트 관련주인 이지가 오늘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도 IPO 관련주죠.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컴퍼니 K가 지금 3일 연속 급격한 하락을 마무리하고 지금 장대 양봉을 켜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인 PNK 피부 임상센터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미래컴퍼니와 레이저셀과 같은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투매가 나왔던 2차 전지 섹터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반등은 반등일 뿐 다시 전고점을 넘기고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시장은 앞서 테마 동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2차 전지에서 빠져나온 이러한 유동성들이 제약 바이오 섹터와 AI 섹터에서 테마의 연속성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2차 전지 섹터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은 다소 미미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휴가 시즌이죠. 휴가 시즌은 개인들의 휴가만이 아니라 시장 조성자들도 불리는 금융업종 종사자들의 휴가 기간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까지는 시장의 유동성이 다소 감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감소한 상태에서 가벼운 종목들의 급등락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이후에 다음 주도 섹터를 기다리면서 맘 편히 휴가를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섹터로부터 흘러나온 수급들이 과연 이제 어디로 이동할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멘탈 싸움, 심리 싸움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전략과 함께 이 시장 또 잘 버텨내면서 수익도 챙겨가 보도록 할게요. 오후장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시죠. 자, 오늘 달달한 공략 섹터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루닛이나 비올 같은 종목들 다시 집중받으면서 주가 강세가 나왔는데 일부 상승분을 반납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했던 게 어제 위원님께서 딥노이드 말씀 주셨는데 오늘 장중에 20% 급등하기도 했죠. 이제 수급이 이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다시 쏠리는 걸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체크 자세하게 받아볼게요. 네, 의료기기는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수출 성장세를 지속 중에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료기기는 건강이나 웰리스와 연관된 만큼 매크로 변수에 대한 민감도가 높지 않죠. 임플란트를 비롯한 주요 수출 품목에 해당되는 업종은 올해 성장 초기 국면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또한 국내 업체들은 기술력과 레퍼런스가 확보된 상태로 하반기 역시 수출 호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와 같은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 시장의 경우에는 여전히 침투율이 낮은 상황에서 미용 시술의 일상화나 보편화 등으로 인해서 향후 수요 증대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미용 시술의 일상화 보편화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로도 확장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소모품 등으로 인해서 인한 매출 증대 또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국내 시장은 2차 전지 섹터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앞서 시황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정돼 가는 듯 했던 매크로가 일본이 던진 돌에 흔들리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안정적인 선장성을 유지하고 있고 또 매크로 변수에 덜 민감한 의료기기 섹터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두는 것도 좋은 대응 전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모멘텀 체크 받아봤는데요. 어떤 종목 집중하면 좋을까요? 네, 바로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을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업체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병원이나 의원 미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자회사인 하이로닉 코리아를 통해 유통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개인용 뷰티 디바이스와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2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호실적으로 나오면서 성장성 또한 확인되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미용기기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코로나 관련주, 기타 의료기기 관련주로도 상당히 시세를 주었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다가 시장 지수 밀림으로 인해서 잠깐 조정을 주긴 했지만 시장보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종목입니다.
동종목 앞으로 성장성 큰 만큼 차분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최근에 고점을 넘어서 11,000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하단에 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하이로닉입니다. 목표가 11,000원대로 말씀 주셨고요. 전략 챙겨드릴게요. 바로 종목 AS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딥노이드 바로 알아볼게요. 제가 이 미용 의료기기 섹터 체크 받으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미 목표가는 57% 달성한 종목이고 위원님께서 바로 어제 AS를 해주셨잖아요. 추가 시세 낼 수 있다고. 오늘 아침에 급등하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딥노이드 업사이드 어디까지 열어두셨어요? 네,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아직 추가적인 상승이 남아있는 종목이죠. 제가 지난번에 급락이 나왔었죠. 178억 규모 정도 되는 주주 배정 요청 때문에 주가가 급격하게 밀렸지만 동사가 이 자금을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있고 또 이 시설 자금이 포함되었다라는 사실은 그만큼 큰 악재로 장기적인 악재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지만 이 단기적인 악재를 소화하고 나서는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가도 악재를 털어내고 지금 현재 반등 구간에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또 보건복지부가 디지털 의료기기나 AR 의료기기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을 검토를 한다라는 부분, 또 의료 진단에도 인공지능 열풍이 불면서 동사의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자면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봉을 그려내고 또 조정 구간을 거치고 다시 한번 최근의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최고점 기준으로 한다라면은 거의 20% 정도 상승률을 나타내고 윗골이 달리고 있지만 추세 우상향 추세는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세 우상향 기대해보면서 계속해서 관심권에 넣어둘게요. 다음 기가비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에 주셨고요. 5거래일 만에 17% 수익 달성하면서 목표가 도달에 성공한 종목입니다. 자, 기가비스 최근 흐름이 좋아요.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즉 신고가 돌파 직전이거든요. 이 자리 체크 받아볼게요. 네,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반도체 기판 선도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술 고도화가 어려운 자동 광학 수리기와 관련한 특허를 취득하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종목 차트 보시면요. 항상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것이죠. 대량의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이러한 수급의 그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강한 시세를 줄 수 있는 강한 종목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우상향으로 이어갈 때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죠. 동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상단인 이 10만 8천 원 부분을 돌파를 한다라면 정말 그때는 정말 상승 탄력이 상당히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동종목 10만 8천 원 부분 최근에 고점 부분 저항으로 보시고 돌파 유무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가비스 받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성 엔지니어링도 AS 들어볼게요. 3월 말에 주셨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포트에 있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82%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시장 투매 현상이 나왔을 때도 잘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신고가 부근에 올라와 있습니다. 29,250원까지 터치가 나왔고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지금 바닥 대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종목이죠. 100% 이상 바닥 대비 상승한 종목들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가는 종목이 더 가고 또 수급 쏠림 현상이 심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수익은 줄 때 일부라도 챙겨가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동사가 가지고 있는 상승 모멘텀을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 쪽에서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이재주주에 등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르면서 동사도 그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신고가 영역인 만큼 수익을 줄 때 챙겨가면서 대응하시고 충분한 조정 구간이 나온다라면 다시 재매수 관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매수 타점 왔을 때 다시 한번 체크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달달한 전략 감사합니다.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